안녕하세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파생 상품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쩐지 좀 어렵고 위험하게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이준구 이청용 교수님의 그 유명한 경제학 원론 교재를 가지고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오늘도 저와 함께할 든든한 친구들이 있죠? 경제학 꿈나무 코난군, 그리고 호기심 많은 요추바양. 어서 와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이야기는 저 멀리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부터 선물, 옵션 같은 핵심 개념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실제로 손익이 어떻게 나는지 그래프도 직접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좀 무서운 이야기도 있어요. 바로 키코 사태. 이걸 보면서 파생 상품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엔 이게 과연 우리에게 약일까, 독일까?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위험 관리를 위한 고대의 지혜. 와, 제목부터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복잡한 금융 상품이 말이죠. 사실은 아주 옛날 한 철학자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사실. 놀랍죠?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철학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고 돈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철학자가 과연 돈을, 그것도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고대 그리스, 탈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하늘의 별을 쫙 보더니 올해는 올리브가 엄청나게 열리겠군 하고 예측을 한 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에이, 철학자가 뭘 한다고 하면서 다들 믿지 않았죠. 그런데 탈레스는 남들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직 수확철이 한참 남았을 때 마을을 싹 돌면서 아주 적은 돈만 주고 모든 올리브 앞찾기,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짜는 기계죠. 그걸 나중에 쓸 수 있는 권리를 몽땅 사들인 거예요. 박사님, 잠깐만요. 권리를 샀다는 게 그냥 나중에 쓸게요 하고 예약만 한 거랑은 다른 건가요? 오, 유추바양,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 그냥 예약이 아니에요. 탈레스는 계약금을 딱 걸고 미래의 그 수확 시점에 이 기계들을 내가 정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확보한 거죠. 일종의 독점 예약권, 프리미엄 예약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리고 몇 달 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탈레스의 예측대로 어마어마한 올리브 풍년이 든 겁니다. 모든 농부들이 신나서 올리브를 땄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짜서 기름으로 만들어야 파는데 앞찾기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앞찾기는 이미 탈레스가 그 권리를 꽉 쥐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탈레스가 부르는 비싼 값에 앞찾기를 빌려야 했고, 탈레스는 앉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거죠. 바로 이거. 이게 바로 미래의 자산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사고 파는 파생상품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본 탈레스의 이야기 정말 흥미롭죠?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현대 금융의 핵심 도구 중 하나인 선물 계약이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선물 계약,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미래의 특정 날짜에 어떤 물건을 지금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겠다 또는 팔겠다 하고 도장을 꽝 찍는 계약인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의무라는 거예요.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든 폭락하든 무조건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계약입니다. 자, 이걸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들을 소환해 볼게요. 고기 없으면 못 사는 우리 선장님, 몽키 디 누피, 그리고 저 멀리 우주에서 특별한 돼지를 키우는 농부, 헐크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기서 코난군 같은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나중에 배고플 때 시장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몇 달 전부터 복잡하게 계약을 해요. 그쵸?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루피 입장에선 어때요? 아, 나중에 고기 가격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 어떡하지? 그럼 고기 못 먹는데. 이게 걱정이죠. 반대로 농부인 헐크는요? 아, 돼지는 많이 키웠는데 갑자기 가격이 똥값이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난 망하는데? 이게 걱정인 거예요. 서로 정반대의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에이, 복잡하니까 우리 그냥 3개월 뒤에 얼마에 거래하자 하고 지금 아예 가격을 못 박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선물의 핵심 기능, 위험의 피, 영어로는 해칭이라고 합니다.
자, 선물 계약이 어떤 건지 감이 좀 오시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자, 옵션을 만나볼 텐데요. 이건 선물과는 성격이 아주 달라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옵션 계약. 이건 말이죠. 선물처럼 의무가 아니에요. 바로 권리를 사는 계약입니다. 권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오면 나 이 권리 쓸게 하고 행사하면 되고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네? 그러면 에이 그냥 안 할래? 하고 포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 엄청난 선택권을 갖기 위해 내는 돈이 있는데 이걸 바로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온 예시를 더 재미있게 바꿔볼게요. 우리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스파이더맨은 자기 스승이자 멘토인 토니 스타크의 회사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대박 날 거라고 확신해요. 주식을 사고 싶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스파이더맨은 아시다시피 돈이 별로 없잖아요. 아르바이트해서 겨우 생활하는데 섣불리 주식 샀다가 가격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냅니다. 일단 50만 원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얻느냐? 6개월 뒤에 스타크 인더스트리 주식 100주를 1주당 딱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자, 여기다 핵심. 스파이더맨은 6개월 뒤에 이 주식을 꼭 사야 할까요? 아니죠. 그는 주식을 직접 산 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쿠폰을 50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파이더맨의 이 50만 원짜리 쿠폰, 이 투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대박이 날지 아니면 50만 원만 날리는 걸로 끝날지 지금부터 그래프를 한 칸 한 칸 그려보면서 스파이더맨의 선입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이 세로축 있죠? 이게 바로 스파이더맨의 최종 성적표, 즉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가로축은 6개월 뒤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주가가 얼마가 될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 두 축을 따라서 스파이더맨의 운명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6개월이 지났는데 주가가 기대와 달리 10만 원을 넘지 못했어요.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스파이더맨은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할까요? 당연히 안 쓰겠죠. 시장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비싸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스파이더맨의 손실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맨 처음에 냈던 옵션 프리미엄 딱 50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그의 손실은 50만 원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박사님, 그럼 주가가 얼마를 넘어야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건가요? 10만 원만 넘으면 바로 이익이에요? 역시 명탐정 코난.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손실이 줄어들기 시작하긴 하지만 바로 이익은 아니에요. 왜? 처음에 낸 50만 원을 메꿔야 하니까요. 주가가 정확히 10만 5천 원이 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손익분기점, 즉 본전이 되는 지점입니다. 1주당 5천 원씩 이득을 받고 100주니까 총 50만 원, 딱 프리미엄만큼 번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11만 원, 12만 원, 20만 원, 오르면 오를수록 스파이더맨의 이익은 하늘 끝까지 이론상 무한대로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옵션의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자, 지금까지 보니까 어때요? 손실은 제한되고 이익은 무한대라니? 옵션이라는 거 정말 꿈의 투자 도구 같죠? 하지만 모든 강력한 도구에는 어두운 면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똑똑한 도구가 어떻게 수많은 기업을 무너뜨리는 재앙으로 변했는지 바로 2008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키코 사태를 통해 그 끔찍한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키코라는 상품은요, 처음엔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수출하는 중소기업들한테 은행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환율 올라서 걱정이시죠? 저희랑 이 계약만 하시면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서만 움직이면 사장님은 돈을 버십니다. 환율 위험도 막고 돈도 버는 보험 같은 상품이에요. 얼마나 솔깃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만약에 환율이 기업들이 예상한 그 구간을 넘어서 폭등해버리면 그 순간 보험이 족쇄로 바뀌는 거예요. 기업들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그것도 계약 금액의 2~3배나 되는 달러를 무한정 팔아야만 하는 끔찍한 의무를 지게 된 거죠.
이익은 조금으로 막혀 있는데 손실은 그야말로 무한대까지 열려 있는 구조. 이게 바로 수많은 우량 중소기업들을 하루아침에 파산시킨 키코의 덫이었습니다. 자, 탈레스의 지혜에서 시작해서 스파이더맨의 희망을 거쳐 키코의 비극까지. 정말 극과 극을 달렸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파생상품이 과연 우리에게 약인지 독인지 마지막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다 같이 한번 정리해볼까요? 파생상품이란 건 그 자체의 가치는 없고 다른 무언가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금융상품이었어요. 그중에 선물은 미래의 거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계약이었고 옵션은 손실은 딱 정해져 있고 유리할 때만 쓸 수 있는 권리 계약이었죠. 이 둘의 원래 목적은 뭐다? 미래의 불확실성, 즉 위험을 관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도구가 원래 목적인 위험 회피가 아니라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투기의 수단으로 쓰일 때 발생합니다. 그 순간 나를 지켜주던 방패가 나를 파괴하는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는 거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이분이 파생상품에 대해 이런 아주 무서운 말을 남겼습니다. 파생상품은 대량살상 금융무기다. 이 한마디가 이 도구가 가진 어마어마한 힘과 그 이면의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여러분께 던지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파생상품은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글로벌 경제에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혁신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장착되어 똑딱거리고 있는 시한폭탄일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